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9권. 1636년 겨울, 인조는 왜 남한산성에서 눈물을 흘렸나? 나가서 싸울 것인가, 화의를 할 것인가?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성 주변 지역의 수령들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남한산성 안의 병력은 총 1만 3천 정도였고 성 안에 있는 식량은 약 50일간 버틸 수 있는 양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전하께서 의병을 모집하시고 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지원 요청하셨다고 하시니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소? 그러나 이미 남한산성은 청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인조는 내행궁에 있었습니다. 내행궁에 딸린 방이 임금의 침소였고 내행궁의 마루가 편전이었습니다. 전하, 적들이 삼전도에 진을 치고 있사옵니다. 명나라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그것이 아직 송구하옵니다, 전하. 의병들은 어찌 되었느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전하, 모두 정군에게 대패하였다 하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도 산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었다 하옵니다. 알았다. 물러가라. 1637년이 되었습니다. 전하, 새해가 밝았사옵니다. 소신들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대신들의 새해 인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인조가 명나라 황제에게 망궐례를 하기 위해서 골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행궁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인조는 명나라 황제가 있는 북경을 향해 큰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소현세자를 비롯한 대신들도 따라하였습니다. 그 시각 삼전도에서는 청나라 군사들이 남한산성을 향해 홍위포를 겨눈 채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하, 비가 내리고 있사옵니다. 대감, 비는 어젯밤부터... 그렇사옵니다, 전하. 하옵고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이 비에 젖어 그대로 동상에 걸려 죽고 있사옵니다. 하필 이럴 때 겨울비가 내리다니. 전쟁을 주장하던 척화파가 말끝을 흐리자 화의를 주장하던 주화파가 나섰습니다. 전하, 비가 오지 않은 그제도 병사 여럿이 얼어 죽었사옵니다. 더 이상 대책이 없으니... 이 말은 상황이 이러하니 그만 화의를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입장이 난처해진 척화파 신하가 주화파에게 질 수 없다는 듯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날이 추우니 가만히 있지 말고 손발을 계속해서 비비며 움직이라 일러두었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대책이란 말이오? 이제 그만하라.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과인의 죄로다. 과인의 죄가 크도다. 내행궁마루에서는 청나라와 그만 화의를 하자는 주화파와 일전을 벌이자는 척화파가 날마다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 밖으로 나아가 청나라와 화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줄곧 화의를 주장해온 최명길이 또다시 인조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김상원이 두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랑캐와 화의라니 당치도 않소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청나라를 임금으로 섬기자는 말씀이요? 이 판은 어찌 그런 간악한 말로 전하의 성총을 흐린단 말이오? 그리고는 인조를 향해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눈앞의 목숨을 위해 명나라와의 신의를 버리고 오랑캐의 나라와 화의를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또다시 최명길이 아뢰었습니다. 예판의 뜻이 참으로 높고 크옵니다. 하오나 전하,
명나라의 지원군은 감감무소시키고 굶주린 병사들과 의병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붙은 땅 위에서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성방 민가에 적들이 난입하여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데려가 버려 밤이 지나 아침이 되면 길바닥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아이들이 천지에 깔려 있다고 하옵니다. 게다가 성 안에 남은 식량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사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종묘사직을 보정키 어렵사오니 부디 화의를 하고 후의를 도모하시옵소서. 전하. 그러나 인조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행전이 흔들렸습니다. 청나라군이 쏘아댄 홍위포가 내행전 벽을 뚫고 앞마당으로 날아든 것입니다. 전하! 대신들이 일제히 임금의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결국 인조의 선택은 전하, 강화도가 함락되었다고 하옵니다. 원손 마마와 빈궁 마마 그리고 복림대군을 태운 배가 지금 삼전도로 오고 있다고 하옵니다. 전하, 신들의 불충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대신들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에도 김상원의 강경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럴 때일수록 성심을 굳건히 하셔야 하옵니다. 예파는 지금 적들의 손에 종묘사직과 원손마마가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화의를 주장하는 대신이 김상원에게 화를 내자 최명길이 눈물을 흘리며 인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항복하셔야 하옵니다. 지금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사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인정하셔야 하옵니다. 만약 화의를 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 적의 포탄이 또다시 행궁 안으로 떨어지는 날에는 그때는 진정 이 나라를 보정키 어렵사옵니다. 신들을 찢어 죽여 분통함을 달래시옵고 부디 훗날을 위해 잠시 이 굴욕을 참으시옵소서. 그러면 종묘사직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소신들의 목을 치시더라도 부디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화의를 주장하는 대신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인조는 성문을 열고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척화파 신하들이 또다시 몰려와 반대하였고 김상원은 최명길이 쓴 항복문서를 빼앗아 찢고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오랑캐와 화이라니! 예판, 내 어찌 그대의 숭고한 뜻을 모르겠소.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성문을 열고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태종이 있는 삼전도에 도착했습니다. 좌우로 2만이 넘는 청나라 병사들이 서 있었고 청나라 태종은 저 높은 9층단 중앙에 커다란 황색 일산을 받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금 아래에는 강화도에서 잡혀온 빈군과 대군들이 있었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는 말에서 내려 청나라 병사들 사이를 걸어서 정태종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단 아래에는 수많은 조선의 기생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잡혀와 있었습니다. 수국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홍진은 청나라군에게 수국을 보낼 수 없다고 항변하다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조는 청나라 태종 앞에서 그들의 풍습대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현세자도 이어서 같은 절을 따라했습니다.
전하! 따라온 조선의 신하들은 차마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선의 왕은 이리 올라와 이 황제가 주는 술을 받으라. 인조는 단 위로 올라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이니라. 이리 좋은 날 풍악이 빠져서야 되겠느냐.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어라. 기생들은 춤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선의 예약을 익힌 예인들이었습니다. 예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따라온 대신들이 기생들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청나라 태종의 기분이 상하면 화가 임금에게 미칠지 모르니 어서 춤을 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였고 기생들은 팔과 발을 무겁게 들어올려 군무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음악과 춤이 원래의 제 박자를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청나라로 끌려갔을까? 이제 돌아가야겠다. 청나라 태종은 철군 준비를 하였습니다. 청나라는 척화파 신하들은 물론 소현세자, 빈궁, 복림대군 등의 왕자들과 세자빈까지 인질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조는 떠나는 청나라 태종을 배웅하기 위해 직접 나왔습니다. 화려한 청나라 태종의 수레 뒤쪽에는 소현세자를 비롯한 왕자들이 탄 수레가 있었습니다. 세자, 미안하구나. 소자는 괜찮사옵니다. 아바마마, 부디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이 모습을 본 청나라 태종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조선 왕은 나의 품에 기꺼이 들어와 안기겠다더니 어찌 슬퍼하느냐. 내 잠시 왕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너희가 하는 것을 봐서 돌려보내겠다. 청나라는 철군하면서 노략질을 하는 등 민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수십만 명의 조선 여인을 잡아갔습니다. 뭘 꿈을 대느냐? 빨리빨리 걷지 못해? 내 운명이 어찌 이리도 가혹하단 말인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수국은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9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